안녕하세요. 2018년 2회 전기산업기사 관연도 회로 이론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전압이 50V, 정상전압이 200V, 영상전압이 10V를 할 때 전압의 불평률을 구하라. 자, 불평률은 정상분의 역상으로 넣어주고요. 자, 이때 정상, 역상에 대한 값이 딱딱 나왔네요. 그래서 정상은 20이 아니죠? 200. 그 다음 역상은 50V. 자, 근데 유리기 때문에 여기가 100%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25%가 된다. 그래서 불평률은 정상분의 역상을 구한다. 3번이 된다. 자, 2번. 다음과 같은 회로의 AB 간의 합성 인덕턴스는 몇 헬인가? 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그냥 합성 저항처럼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숫자를 넣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L1, L2는 4L2. 그 다음 L3와 L4는 2L2네요. 자, 그 다음 먼저 4와 4 직렬이니까 합성 인덕턴스 구하면요. 자, 우리가 합성 저항 그냥 더하는 것처럼 합성 인덕턴스 마찬가지 직렬일 때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8. 자, 그 다음 2와 1은 먼저 풀면요. 병렬이니까 개수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 자, 그럼 8과 1은 마지막으로 병렬이니까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으로 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9분의 8. 그래서 문제 2번에 1번이 된다. 자, 3번. RAC 직렬에서 시정수의 값이 작을수록 과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시정수라는 거는 과도현상의 지속시간이기 때문에 과도현상이 시정수가 짧으면 과도현상도 빨리 없어지고 시정수가 길면 과도현상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과도현상은 짧아지게 된다. 1번이 된다. 자, 4번. 대칭 좌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삼상의 공통인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뭐냐? 자, 이거는 답은 자, 영상분 해서 4번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좀 이따 6번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자, 5번. 어떤 회로의 단자 전압이 다음과 같고 전압 강화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회로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을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자, 전압을 보니까 사인 오메가 t, 사인 2 오메가 t, 사인 3 오메가 t라는 고조파가 섞여 있는 비저연파죠. 자, 그래서 비저연파에서 전력은 같은 성분끼리 계산으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전압은 기본파, 이고조파, 상고조파가 있고 전류는 기본파와 상고조파만 있기 때문에 이고조파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 이고조파는 어차피 전류가 0이기 때문에 곱해서 0 나오기 때문에 기본파와 상고조파에 대한 전력만 구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5번은 기본파에 대한 전력과 상고조파에 대한 전력을 구한 후 더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력이기 때문에 VI 코사인 세타로 구해줍니다. 대신 기본파 구할 때는 기본파에 대한 값만, 상고조파 구할 때는 상고조파에 대한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기본파 먼저 구하면 전압은 100, 그 다음 전류는 10이죠. 근데 원래는 이 시료값으로 바꿔줘야 돼서 루트 2로 나눠야 되는데 루트 2로 나누기가 힘든 경우는 그냥 최대값 곱해주신 다음 앞에 2분의 1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 위상차죠.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보니까 60도에 대한 위상차를 갖게 되네요. 이게 기본파에 대한 전력. 이거 구하시면 뭐 250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상고조파에 대한 전력은 자, 전압 보니까 30. 자, 전류는 2A네요. 2. 근데 이것도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을 바꾸기 위해서 앞에 2분의 1 곱하시고 코사인. 자, 위상차 보니까 45도네요. 자, 그럼 상고조파에 대한 전력을 구하시면 21.2W가 나옵니다. 자, 그럼 위에 250W. 자, 상고조파에 대한 전력은 21.2W니까 더해 주시면 271.2W가 된다. 그래서 문제 5번에 1번이 된다. 그래서 기본파에 대한 전력, 상고조파에 대한 전력을 따로따로 구한 후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6번.
삼상 대칭분 전류를 I0, I1, I2로 할 때 선 전류를 IA, IB, IC라고 할 때 I, B는 어떻게 되냐? 자, A상, B상, C상에 대한 전류를 구하는 건데요. 자, A상에 대한 전류는 영상, 정상, 역상을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B상, C상을 일단 똑같이 써놔요. 자, 더한 상태에서 이때 벡터 연산자 A를 붙여주는데, 자, B상은 2, 1이 들어가고, 자, C상은 1,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상에 대한 전류값은 요거 찾는 거죠. 답은 2번이 된다. 자, 근데 제가 아까 4번에서 좀 본다고 했죠. 그래서 A상, B상, C상의 공통인 성분 물어봤을 때, 자, 보시면 정상, 역상 같은 경우는 벡터 연산자가 붙기 때문에 값이 바뀌지만 계속 변하지 않는 값이 있죠. I0는 제로 영상분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아까 답이 4번의 답이 4번 영상분은 공통인 성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영상분은 벡터 연산자에 의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6번에 I, B는 2번 되는 거고요. 자 7번 부하 100 각도 30도에 전압을 가했을 때 식 각도 60A의 전류가 흘렀다면 부하에서 소비되는 유효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7번 같은 경우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이때 전압과 전류는 시료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극좌표 앞에는 시료값이죠. 그래서 전압의 시료값 100, 그 다음 전류의 시료값은 10 곱하기 코사인. 자, 그 다음 위상차를 봤더니 30과 60도네요. 그러면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거 빼주시면 30도에 대한 위상차를 갖게 되니까. 자, 이거 7번 구해주시면 866W. 그래서 문제 7번에 4번 되게 된다. 자, 문제 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0.25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근데 이 그림 보시면요. 브릿지회로인데, 브릿지회로 제일 먼저 보시면요. 대각선의 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대각선의 곱이 6 곱하기 6, 36, 4 곱하기 4, 16. 다르죠? 그럼 이때, 자, 가운데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 이 전류는요. 테블안의 정리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블안의 정리해서 자, 그럼 일단은 전류를 구하라 하지만,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자, 여기 저항값과 전압값이 테블안의 정리에서 좀 다르게 들어와요. 자, 먼저 여기 전압을 구합니다. 자, 그럼 전압을 구한다는 거는 A상과 B상에 각각 낳는 전압을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전체 전압이 10V일 때,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 전체 전압이 10V일 때, 자, A상과 B상에 남게 되는 전압을 구해주시면, 자, 지금 위로 들어간다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가운데 0.25를 개방한 상태에서, 자, 여기 전체에 10V, 여기 전체에 10V가 걸리는데, 자, 지금 여기 6ohm이니까 4ohm, 더하면 10이니까 여기 6V가 걸리게 되고, 여기 4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A점에 남게 되는 전압은 10V가 들어와서 6V를 소모에 분배가 됐기 때문에 A점에 남게 되는 거는 4V가 남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반대로 B점에 남게 되는 점은, 자, 10V가 들어왔을 때, 자, 여기 4V가 걸리죠. 여기 6V가 걸려서 합쳐서 10V 걸리기 때문에, 자, 이 B점에 남게 되는 전압은 6V가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전류를 보니까 유방이죠. 그럼 여기는 6V, 여기는 4V니까, 자, 전이차가 얼마죠? 2V가 되고, 자, 전류의 방향도 큰 거에서 작은 거 하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2V의 전압이 남게 되네요. 자, 그럼 먼저 양쪽의 전이차 구해서 전압 2V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저항값은요, 이번에는 이 0.25ohm을 단락을 시켜버려요. 자, 단락을 시켰을 때, 자, 이거의 합성 저항 구해주시면 이게 전체 합성 저항이 됩니다. 자, 그럼 6과 4는 병렬이죠.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위하고 아래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곱하기 2만 해주시면 이게 합성 저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합성 저항을 구하면 4.8 나오네요. 4.85.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서 자, 여기는 합성저항 단락했을 때 합성저항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전압은 여기에 전압 몇 볼트 걸린다고 했죠? 2볼트 걸린다고 했죠? 2 넣어주시면 4.8분의 2볼트에서 0.4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8번인가요? 예, 8번에 4번이 된다. 예, 어렵죠? 그래서 브릿제로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곱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봐두시고요. 대각선의 곱이 이건 다르지만 대각선의 곱이 같으면 가운데서는 어떤다? 무시한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8번에 4번이 되고요. 자, 9번. 자, 다음에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하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역변환하기 위해서, 역라플라스 변환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분모를 쪼개주시는데, 자, 1차의 상수값이 짝수죠. 그럼 이거를 완전 제곱근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근이란 건 S 플러스 이거의 반, 1의 제곱이 이게 완전 제곱근의 형태예요. 자,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이죠. 그럼 분모를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4 더하면 되는데, 자, 4라는 거는 2의 제곱과 같으니까 2의 제곱이라고 좀 써놓죠. 1. 자, 그럼 이때 이 값을 써놓으셨으면요. 자, 복소 추이를 역으로 해줘요. 자, 복소 추이 정리란 거는 차수가 작은 분모의 값을 차수가 높은 S에 대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S, 가로에 있는 값을 빼줍니다. 그래서 빼준 상태에서 분모에 써주시면 복소 추이 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뺐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S에 대입을 해 주셔야죠. S제곱 2의 제곱분의 1. 자, 그럼 이 값을 역라플라스 변화하면, 자, 앞에 거 역라플라스 하면 지수함수, 부호 반대, 마이너스 t가 되고, 자, 그 다음 뒤에 거 역라플라스 변화하려고 보니까 2차고 뒤에 상수가 붙어 있으면 상가함수로 되는데, 자, 위에 보시면 상수값이죠. 그럼 이 뒤에 상수값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자, 뒤에 오메가 값이 2니까 여기도 2로 맞춰주는데, 자, 같은 값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분의 1을 곱하면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2분의 1은 그대로 넘겨주시고 2차고 뒤에 상수가 붙어있는데 뒤가 똑같으니까 사인 2t로 라플라스 변형이 되네요. 그래서 구에서 보기를 보니까 3번이 있네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 라플라스 완전 제곱근 만드는 거하고 요 값을 맞춰주는 거 좀 봐두시고요. 자, 10번 ut-a는 어떤 것인가? 라플라스 변환이네요. 그냥 이거는. 자, ut-a 라플라스 변화해라. 자, 근데 보시면 ut 함수에서 a만큼 시간이 지연된 함수죠. 그래서 ut만큼 시간 추이 정리에 대한 부분이고, 자, ut 라플라스 변하면 s분의 1이고 a만큼 시간이 지연된 함수 라플라스 변하면 2의 마이너스 a s가 되네요. 그래서 10번에 4번이 된다. 자, 11번. 2단자 임피던스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극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극점이라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기 위해서 S값은 얼마가 되죠? 예,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되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래서 극점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0점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 되는 S의 값이에요. 그럼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래서 극점을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4번. 자, 1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G2 양단의 전압강화는 어떻게 되냐? 자, 12번은 그냥 전압강화식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저항일 때는 직렬일 때 짧게 들어가죠. 근데 컨덕턴스기 때문에 G1 플러스 G2 전체 전압의 곱에 위에 누구 거 들어간다? 예, 남의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G2에 걸리는 전압을 물었으니까 남의 거 G1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12번에 2번. 자, 13번. 그림과 같은 T형의 영상 전달 정수를 구하라.
자, 영상 전달 정수를 구하는 법이 여러 개 있지만, 자, 지금처럼 어떤 조건 없이 구하면 아크 하이퍼볼리 코사인 루트 A D로 구하시는 게 편합니다. A 정수와 D 정수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자, 그럼 그림을 봤더니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4단자 대칭회로죠. 자, 그럼 4단자 대칭회로에서는 A 정수와 D 정수가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자, 그럼 A 정수, D 정수 1 플러스, 자, 오른손 A 정수 구해보죠. 1 플러스 오른손으로 치고 올라간 값 두 개를 분수 형태로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J300분의 J600이 되네요. 자, 그럼 이거 구하면 A 정수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 그러면 D 정수도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여기에 대입하면 아크 하이퍼볼리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값은 1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아크 하이퍼볼리 1 넣고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 0이란 값 나옵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이 된다. 됐을까요? 그래서 아크 하이퍼볼리 코사인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14번. 저항이 3분의 1, 유도 리액턴스가 4분의 1옴인 RL 병렬회로의 합성 어드민턴스는 어떻게 되냐? 자, 14번. 어드민턴스는, 자, 저항의 역수, 리액턴스의 역수를 해준대. 자, 이때 보니까 유도 리액턴스니까 유도 리액턴스는 앞에 마이너스 J가 붙죠. 우리가 직렬일 때는 L 앞에 플러스 J가 붙지만 병렬일 때는 L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 J가 붙는다. 자, 그럼 이거 역수치하면, 자, 저항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역수가 3 마이너스. 자, 그 다음 J 유도성 리액턴스가 4니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역수가 4죠. 네, 그래서 3 마이너스 J4 2번 되네요. 그래서 자, 어드민턴스 구하는 부분이고요. 자, 15번. 대칭 3상 Y의 개선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옴이고 부하 전류가 5A일 때 이 부하의 성간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자, 15번은 성간 전압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근데 무조건 3상일 때 선에 대한 값을 구하라 하지만 전압도 마찬가지고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에 대한 값을 구하라 하지만 먼저 상에 대한 값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결선은 Y 결선이기 때문에 선 전압은 상 전압 몇 배다? 루트 3배다. 자, 그럼 상 전압은 루트 3, 상 전류와 상 임피던스의 곱으로서 루트 3. 자, 먼저 상 전류를 늘려봤더니, 자, 전류가 부하 전류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부하 전류는 선전류입니다. 자, 선전류인데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떻다? 같기 때문에 선전류가 오면 상전류 몇 암페어? 5암페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상 임피던스는, 자, 임피던스를 봤더니 16 플러스 J11이라 했네요. 근데 우리가 복소수를 넣을 필요 없죠. 그럼 루트 안에서 16과 12를 제곱으로 더해주면 상 임피던스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구해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100 루트 3V가 된다. 그래서 15번에 2번. 그래서 선에 대한 값을 구하려고 하지만 상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16번. 정연파의 파고율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으로 구하고, 자, 정연파 최대값이 IM으로 보죠. 자, IM이면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정연파의 파고율은 얼마다?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루트 2라는 건 1.414죠. 그래서 정연파의 파고율은 2번 1.414가 되고요. 자, 17번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를 구하라. 자,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는요. 3번 K 2의 마이너스 LS가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1번, 2번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1번은 보시면 1번은 KS라 있죠.
KS는 자 S가 뭐냐면 미분을 라플라스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 요소라 하고,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 S분의 K가 있는데 이 S분의 K는 적분 요소라고 합니다. 지금 좁아가지고. 자 그다음 하나 더 보실게. K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 K란 건 상수를 나타내고요, 비례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세요. 하나 더 추가되는데 4번이 있긴 하지만, 자 이 세 개를 좀 봐두시고요. 1번, 2번은 미분 요소, 적분 요소이기 때문에 뭐 3번이 된다. 3번이 부동작 시간 요소가 된다. 봐두시면 됩니다. 자 18번. 자 IT가 I0, 2에 ST로 주어지는 전류가 자 콘덴서에 흐르는 경우에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2단자에 보시면 2단자라든지 전다함수에 할 때 우리가 R은 R로, L은 SL로, C는 어떻게 바꾸죠? S C분의 1로 바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C 콘덴서에 흐르는 경우에 임피던스 구하라 했으니까 C를 뭘로 바꾼다? S C분의 1로 바꾼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2의 ST를 미분하고 라플라스 변화하고 해야 되는데 C니까 SC분의 1 보시면 되고요. 자 19번. 전기회로에 입력을 V1, 출력을 V2로 할 때 전다함수를 구하라. 자 입력 전압, 출력도 전압이죠.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밑에는 소자 몽땅, 위는 출력과 병렬 소자 넣어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R은 R로, L은 SL로, C는 SC분의 1로 바꿔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9번. 자 전다함수는 자 지금 보시면 C, SC분의 1로 바꿔놓고 저항은 그냥 R로 쓰죠. 근데 입력 측에서 바라봤을 때 직렬 상태이기 때문에 SC분의 1 더하기 R이 소자 몽땅이 되고, 자 위는 출력과 병렬 소자, 저항이 있죠. 저항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분자 분모에 자 넣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좀 복잡하네요. 자 일단은 봤을 때 이 분자를 보시면 1 아니면 J-오메가예요. 자 J-오메가는 바꾸기 쉽습니다. 다시 S를 J-오메가로 바꿔주시면 돼요. J-오메가를 바꿔놓고, 자 위를 일단 1로 만들기 위해서 분자를 R로 나누면 되죠. 근데 R만 나누면 안 되고 모도 같이 R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누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위 분자가 1인 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고, 자 그럼 3번, 4번은 J-오메가로 바꿔줘야죠. 자 그럼 J-오메가 바꾸기 위해서는 R로 나온 다음 다시 한번 여기를 J-오메가 곱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R로 나눈 다음 다시 한번 이 값을 J-오메가 곱해 주시면 답이 있습니다. 몇 번이 나오면 3번이 나와요. 이건 완전히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다가 도중에 답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에 3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아예 이 값을 써놓으신 상태에서 3번, 4번을 정리를 해보셔도 똑같은 값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번에 3번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0번. 비저연파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외역률은 약 얼마인가? 자, 비저연파에서 외역률은요,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 고조파의 시료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 고조파의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본파의 시료값을 봤더니 자 100루트 사인 오메가 t가 기본파가 되죠. 그건 시료값 100이 되고, 자 나머지 2고조파, 3고조파의 시료값을 봤더니 50, 30이 있네요. 자 그럼 전 고조파의 시료값은 루트 안에서 2고조파의 시료값 50과 3고조파의 시료값 30을 제곱으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구해 주시면 0.58이 나온다. 그래서 20번의 외역률 2번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8년 2회 전기산업기사 회로인원에 대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